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 정성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송수용 작가님의 책인데요. 제가 아주 옛날에 셋째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막 읽은 책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DID 들이대의 약자거든요. 무조건 들이대라, 될 때까지 들이대라 라는 그런 책을 냈었는데 그 책도 리뷰를 했었죠. DID도. 그 책을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들이대기만 하니까 결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들이대라고 해서 들이댔는데 사람 다 거절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들이댈 때 함부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들이대야 하는데 그 방법을 얘기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책이 바로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 정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들이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는 수십 명의 성공인의 사례가 나옵니다. 물론 막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성취해가는 과정. 저도 그냥 평범한 주부, 새아이 키우는 주부였을 때 이 책을 봤거든요. 뭐 아이 젖먹이면서 진짜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이걸 읽으면서 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잘 들이대면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유라를 만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고 잘 들이대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사람이 달에 가도록 돕는다. 어때요? 너무 멋지죠? 이 엄청난 소명의식을 지닌 사람은 누구일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라고 한다. 와, 근데 이 사람이 사명감과 책임감에 가득 찬 사람일 거래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는 어쩌면 지구를 구해낼지도 모른다. 자, 그런데요. 나는 경비원이야. 난 여기서 보초나 서고 있네. 피곤하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인생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멋지죠? 나는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해 돕는다. 최승경, 임채원 부부. 이 작가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마 최승경, 임채원 부부는 제 나이 이상 돼야지 알 것 같아요. 임채원 씨는 그 대박이 여동생으로 나왔던 대박이 아나요? 네. 그런 드라마 여주인공이었고 최승경 씨는 좀 뚱뚱한 그런 개그맨이에요. 자, 이 남자 개그맨이 이 여자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1991년에 처음 만났는데요. 2006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거의 15년 동안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사랑을 구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반드시 저 여자와 결혼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결심했대요. 많은 분들, 결혼하셨던 분들 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보자마자 난 저 사람을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이런 운명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쟤 싫은데 라고 해도 막 따라다니고 오랫동안 좋아하고 그러면 또 결혼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야수도 미녀와 결혼할 수 있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와 결혼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부에서 품질관리 명장으로 또 명강사를 우뚝 선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 청소를 하던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출근해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텃밭에 채소를 심어서 구내 식당에 가져다 주기도 했대요.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그 밭이 아까워서 채소를 심었죠. 그의 성실성에 반한 본부장은 그가 기능공이 되도록 해주었다. 기능공이 된 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선배들의 유니폼을 빨아놓았고 기계 하나하나를 완전히 분해해 청소한 뒤 다시 조립해 놓았다.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은요, 국가기술 자격증에 도전해서 9번 떨어지고 10번만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별로 좋진 않았겠죠. 30을 훌쩍 넘긴 소녀는 국립창원기능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초정밀 부품 생산 기술을
62개나 국산화했고 24,000여 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막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대한민국 품질 명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독학하여서 영어, 일본어를 비롯한 5개 국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이분 책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습니다. 김규환 명장의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라는 책이에요. 이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병원비 약값도 없어서 그 대우중공업에 가서 무작정 서서 기다렸대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책 얘기는 아니고 그 책에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나오죠. 무조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경비 아저씨가 거지 같은 놈아 저리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몸에서 냄새 나죠. 더럽죠. 동생이랑 둘이 같이 있었는데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옆에 쓰레기통에 생선 대가리를 버렸는데 생선 대가리를 구워서라도 먹을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가져가서 대가리를 구워 먹어야지 이러고 그걸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막 몸에 생선 썩은 내 나죠. 옷도 더럽죠. 그러니까 취업하러 왔다고 하니까 가버리라고 밀어버려서 넘어졌대요. 넘어져서 동생과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부사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저 아이는 왜 울고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사람한테 대하면 쓰냐고 하면서 청소부라도 자리를 주라고. 정말 기적적이죠. 정말 종이 쪼가리에 이력서를 가져갔대요. 이력서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근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없고 허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학벌이 딸려서 취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왜? 무엇 때문에? 똑같이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웠는데 누구는 경영의 신이 되고 누구는 낙오자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이 책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검색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학벌, 스펙 이런 것보다도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강조하고 있어요.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 회장이 타계했는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빈소에 김밥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대요. 근데 이해가 안 갔대요. 우리나라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 본인만큼이나 돈이 많은 교보생명 회장의 빈소에 김밥을 보냈다니 이상하다. 김밥 중요한 음식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사회 각 분야의 조문객 등 얼마나 많은 손님이 장례식장에 왔겠어요. 유족들이 앉아서 밥을 먹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음식이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그런데 김밥은 밥상을 차리고 앉을 필요도 없이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뒤에 있는 방에 가서 잠깐 먹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가 고플 것을 생각해서 신라호텔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김밥을 보낸 거예요.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죠? 밥맛이 없다가도 또 우리 김밥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 번은 이 책의 저자 송수영 대표님께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치킨을 배달시켜 준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중요한 경기란 새벽에 딱 그 시간 맞춰서 치킨과 맥주. 이거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아니 어떻게 새벽에 치킨을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덕분에 애들이랑 아주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비즈니스 관계자에게 보내니까 나중에 더 일이 잘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관습적인 선물, 명절 선물, 사무실 화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감동적인 선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으로 막 전해져 오는 그런 마케팅이요. 요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너무나 많은 왜곡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블로거가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맛집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 맛집이라고 찾아갔어요. 네이버를 보고. 근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저랑 다른 테이블에 딱 두 테이블 있었는데 둘 다 블로그로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이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다. 너무 이제 막 파워 블로거가 쓴 것 같은 건 좀 신뢰를 하지 않죠. 가장 믿는 것은요, 지인이나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직접 들은 정보다. 저도 아는 언니가 유라야 이 화장품 진짜 좋아. 그럼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다이어트 보조제를 추천해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10kg 이상 뺐어요.
그러니까 전 눈으로 봤잖아, 날씬해진 거. 유라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서 10kg 이상 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성공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지, 뭐 인터넷 광고 이런 거를 보질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송수영 대표님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청강생을 위해서 아직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넘치는 그런 강사예요. 그죠? 마음을 다합니다. 어떤 청년은요, 이분 강의를 들었던, 이분 책을 본 그런 청년이에요. 천안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학점도 별로 좋지 않고 토익 점수는 아예 없었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다 떨어지고요. 마지막 하나 제약회사 면접을 앞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수영 대표님의 정성이 넘치는 DID 세미나를 듣고 나서요. 이렇게 했대요. 면접장에 가기 전에 면접관들에게 전할 편지를 손으로 써나갔다. 그리고 면접장을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짧은 시간에 저의 이 뜨거운 심장을 다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다.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책상에 편지를 탁 놓고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봐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이 사람 용기 있다. 어떻게 면접관에게 편지를 쓸 생각을 했어요? 그 선물을 주면 뇌물인데 편지는 또 다르죠. 사실 저도 면접을 본 적이 있지만 그냥 자기소개하세요 뭐 이 정도 하고 말아요. 와, 저도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시골의 택시 운전기사인데요. 엄청 인기가 많고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 택시 운전기사였대요. 택시 운전기사가 요즘이야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부르지만 옛날에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단골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시골 마을로 이루어져 노인 손님이 많았대요. 자, 특성이죠. 시골이라 노인 손님이 많다. 그는 노인 손님이 병원에 간다고 하면 입원 수속도 밟아주고, 시장에 필요한 게 있으면 장도 봐주었다. 대박. 그리고 한밤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뭐 어르신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병원 갈 일이 노인분들이 있죠. 그 덕분에 그의 월 수입은 다른 기사들의 5배가 넘었다. 남들이 100만원 벌 때 500 벌고 200 벌 때 1000만원 버는 거죠. 뭐 때문에? 정성 때문에.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정성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정성은 왜 필요할까요? 일상 속 작은 정성은 나의 평상시 태도를 의미한다. 평상시에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 행운과 기회는 대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신뢰할 때 그들은 나를 추천해주고 나와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한다. 일상 속 작은 정성은 누군가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나를 먼저 떠올리게 해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게 기회가 오게 해준다. 자, 감동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이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이 좋았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참 잘했어요. 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떠오르게 해요. 정성이 아니라 대충대충 하고 막 엉망으로 하고 막 실수 많이 하면은 추천을 하지 않겠죠. 곰이 인간이 되려고 100일 동안 마늘을 먹으며 인내했듯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잠시 비인간적인 생활을 견뎌야 한다. 일정 기간 참고 버티고 견뎌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나는 그것을 자발적 고독의 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에는 너무 외롭다. 와, 주변에서 오해하고 욕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 막 책을 열심히 읽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 변화되려는 그런 포인트에 있는 분들은 고독해요. 진짜 외로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뭐야 막 재수없어 이러고 질투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며 저축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사례처럼 3년 동안 어떤 식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매진했던 시간들, 이때는 친구 만나도 안 되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3년 뒤에 놀아야겠다. 내가 요것 좀 다 하고 5년 뒤에 놀아야겠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저는 뭐 아이들 키우느라 나가기도 힘들었지만 돈도 없고 하니까 돈도 모으고 애들도 키우고 그때 나가 놀겠다 라고 하고 지금 나가서 많이 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성 중에 어떤 정성이 필요할까요? 바로 경청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성품 가운데 가장 기본이래요. 사람들은 질문과 고민에 대해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대요. 질문하잖아요. 아,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근데 거의 그냥 뭐 답정 넣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 안에 문제의 원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경청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무조건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돼요. 경청을 통해 문제 핵심을 파악한다면 대안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면은 아, 상대방이 정말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송수용 대표님 명함 뒷면에는 이런 글씨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 좋아요. DID 마인드 5가지예요.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지 않고 있다. 나는 나머지 내 능력의 97%를 찾을 것이다.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만의 꿈을 향해 될 때까지 DID 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요, 제가 아이들과 되게 많이 했던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아요.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네, 웅변할 때 막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될 수밖에 없어. 왜?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 이 책 읽고서 제가 많이 막 주입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1% 정성, 여러분들의 삶에 DID 하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